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블루투스 기능은 요즘 또 다른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블루투스 프린터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프린터라는 게 컴퓨터나 컴퓨터처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선을 연결하지 않고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휴대용 프린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게 생긴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출력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프린터들도 블루투스 프린팅이 가능한 프린터들이 존재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차량 운전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카 오디오도 있죠. 자동차 운전 중에 음악이 듣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근데 라디오도 아니고 요즘은 CD도 많이 안 들어가고 MP3 연결해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음악을 많이 저장해서 다니시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카 오디오로 듣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페어링이 필요하겠죠. 페어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짝을 맞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해서 해당 장치를 페어링 시켜주면 카 오디오 같은 것들에서 스마트폰의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F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 바로 밑에 있는 NFC 및 비접촉 결제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가 되겠죠.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름에서 느끼시다시피 주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결제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마 결제하실 때 이 NFC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NF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역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NFC. 짧은 거리에서 기기 간의 접촉이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네요. 나중에 블루투스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제라는 것과 연관이 좀 있다고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자기 카드가 나왔네요. 신용카드나 은행 체크카드. 자, 이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보통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기기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IC 칩이라든지 이런 마그네틱 자석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앞쪽은 IC 칩, 뒤쪽은 마그네틱 테이프, D 이렇게 둘러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얘기고 이 카드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을 해보자 라고 나오는 방식이 이 NFC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주로 많이 보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냐면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을 보도록 하죠. 교통카드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서 아니면 택시, 지하철을 타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될 때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교통카드를 대는 곳에 대면 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카드의 결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NFC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때 기존에는 카드 단말기에 이렇게 카드를 꼽거나 긁거나 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건 또 카드를 대고 있네요. 이번엔 이 카드를 대는 부위에다가 직접 카드를 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는 거죠. 그러면 NFC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기능도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NFC 기능도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쪽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NFC와 블루투스를 우리가 쉽게 차이를 느끼기는 저희가 주파수를 알 수도 없고 설정 시간 같은 것도 잘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느끼기에는 NFC 기능은 근거리 통신 기술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 지금 여기서는 10cm 내외라고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은 근거리 통신이기도 하지만 약간 거리가 넓어졌죠. 10m라고 해서 딱 10m다 정해진 건 아니고 10m 내외에서 통신을 하는 방식, 연결 범위가 NFC가 짧고 블루투스가 NFC보다는 조금 더 길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나오는데, NFC 기능은 보안성이 좀 강한 암호화가 적용이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은 비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금융에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런 것들은 물론 개인의 돈에 관계된 거니까 암호화가 적용이 되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보다는 거리가 짧고 암호화가 적용된 NFC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어폰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거리가 멀어야 되니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FC도 블루투스도 둘 다 무선통신 기술이긴 하지만 그 안쪽에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NFC 기능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고 해서 무선통신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NFC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능 중에 결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프린터도 역시 NFC를 이용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도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에 프린터에 NFC라고 써져 있는 이런 마크가 보인다면 직접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NFC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프린터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선으로 연결되는 유선 방식도 사용할 거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NFC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통신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 방식이 존재하게 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NFC 기능이 또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에 있네요. 자동차 키로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도 자동차 키를 직접 꼽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자동차 키들이 또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키의 기능을 스마트폰 앱에다가 직접 넣어서 이 NFC 기능을 이용해서 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보면 NFC 및 비접촉 결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마트폰으로는 결제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꺼놨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 및 비접촉 결제를 활성화 시켰고 터치해서 안쪽 메뉴로 들어가 보면 현재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켜놓는다고 NFC 결제가 가능하냐? 예,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 NFC 기능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가 이쪽 설정에 네트워크 쪽에 들어있는 NFC 및 비접촉 결제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블루투스 기능처럼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또 아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NFC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용 중이라는 단추를 꺼버려서 항상 NFC 기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블루투스 기능이나 NFC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껐다 켰다 하시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이걸 항상 꺼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배터리의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통신기기를 꺼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럴 때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쓰실 때는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버리게 되면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연결하는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통신 기능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현재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만 켰다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사용입니다. 자, 터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기능인지. 데이터 사용. 네. 현재 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스마트폰은 보시다시피 유심칩이 꼽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의 통신망을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량이 와이파이로만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지금 유심이 꼽히고 일반 사용하시는 보통의 스마트폰이라면 이번 달에 사용한, 현재까지 사용한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이 여기에 표시가 될 텐데 확인해 보시라고 나오는 메뉴가 데이터 사용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핫스팟과 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팟과 테더링, 이걸 구분짓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모바일 핫스팟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스마트폰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패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터치패드,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패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신사의 통신망, 예를 들면 LTE, 5G 같은 일반 전화를 쓰던 통신망, 기관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는 폰이고 이쪽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 패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을 연결할 유일한 방식이 와이파이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쪽 패드에서 와이파이가 없을 때 인터넷이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겠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통신사, 통신망에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통신사에서 LTE 통신망으로 일반 전화를 사용을 하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스마트폰에서 수신된 기관 통신망을 이 핸드폰이 패드에게 와이파이로 송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통신망에서 들어오는 회선을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를 터주는 거죠. 그때 이 핸드폰이 핫스팟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관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 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이 핫스팟은 항상 열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는 이 기관 통신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써버리면 데이터 요금은 제가 지불하는 꼴이 되니까 이걸 항상 켜놓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해당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설명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모바일 핫스팟과 모바일 테더링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터치를 해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왜 이러느냐? 기관 통신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핸드폰은 핫스팟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에 이 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습용 폰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핫스팟을 보여드리려면 이 아이폰이 좀 필요해서 다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개인용 핫스팟 메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도 핫스팟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쪽에서 핫스팟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켜는 작업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제가 다른 사람의 연결을 방금 허용해 줬습니다. 허용해 줬는데, 상대방에게는 제 이제 스마트폰 모델명으로 핫스팟이 와이파이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 와이파이는 지금 현재 암호로 잠겨져 있는 상태고, 연결할 기기의 사용자에게 이 암호를 알려주면 해당되는 사용자가 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이 암호를 넣고 들어오면 해당 기기가 인터넷이 연결이 되도록 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개인용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접속하는 기기에서는 반드시 와이파이 목록이 보이는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연결 메뉴로 들어와서 설정에 연결 그리고 와이파이를 터치해 주시면 와이파이 목록이 보일 텐데 자,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으로 핫스팟을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파이 목록 중에 아이폰이라는 네트워크가 잡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걸어놨던 비밀번호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물쇠로 잠겨져 있죠. 자, 이게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폰에서 핫스팟을 켰고 그 다음에 실습용 폰으로 그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게 네트워크 환경의 목록이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면 기관 통신망이 없고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핸드폰,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핸드폰이 핫스팟을 켜준다면 그 핫스팟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테더링도 이거와 유사한데 조금 방식이 달라서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팟과 비슷하면서 다른 게 테더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는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투스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테더링 방식과 하나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테더링 방식입니다. 참고로 핫스팟은 이용하는 방식이 와이파이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핫스팟을 켜게 되면 상대 기기에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고, 이 테더링 방식은 블루투스나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테더링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핫스팟 기능은 핫스팟을 켜면 접속할 수 있는 여러 대 기기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테더링 기능은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은 그나마 속도가 어느 정도 따라주는데, 블루투스로 테더링을 해서 쓰는 인터넷 연결 방식은 속도도 꽤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해 보시면 테더링을 사용하는 방식을 테더링을 이용할 때는 거의 별로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을 많이 하고, 테더링 기능은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충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빠져나가서요. 모바일 핫스팟과 테더링, 이 기능은 내가 좋자고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다른 기기를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내 스마트폰의 상태를 변경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있는 메뉴 해외 로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해외,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셨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 되겠는데, 일단 통신사를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로밍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SK텔레콤이네요. 자, 로밍 서비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내 휴대폰과 내 번호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로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로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환경 설정에서 로밍을 사용하겠다라고 데이터 로밍, LTE 로밍, 이건 데이터에 관계된 것이고 이건 통화에 관계된 것이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는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아래쪽에 보시면 작게 써져 있는데, 이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국가별로 별도의 요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자, 이쪽에 해외 로밍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로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로밍에 대한 건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것을 선택해서 로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해외를 나가지 않은 이상 딱히 사용할 기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연결 설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VPN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이쪽 메뉴 보시면 인쇄라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쇄라는 메뉴가 블루투스라든지 NFC 기능을 이용해서 프린터를 할 때, 보통 프린터를 하게 되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프린터에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인쇄 서비스라고 있고요. 아래쪽에 플러그인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플레이스토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 제조사에 따라서 프린터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메뉴들이 존재하거든요. HP 거면 이것, 삼성, 캐논, 후지, 제록스, 이런 프린터 드라이버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메뉴가 이쪽에 존재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프린터에 관계된 설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 맨 아래에 있는 기타 연결 설정, 그리고 인쇄, 이곳에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연결 메뉴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 블루투스 장치를 대한 설정, NFC 결제에 대한 설정, 이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가 결정되니까 나는 잘 다른 건 모르겠다 하면 제일 심각하게는 이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주변 기기를 좀 잘 사용하시려면 블루투스의 기능을 좀 사용해 보셔야 될 테고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결제에 대한 걸 조금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NFC 및 비접촉 결제, 이 메뉴들을 세 가지를 주로 보시면서 사용법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에 대한 부위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폰 기본 익히기, 그 중에 첫 단원으로 네트워크 설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나와 있는 구글 계정 등록하기라고 있는데, 이 메뉴를, 이 과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라는 단원과 홈 화면 내 마음대로 바꾸기, 그리고 아이콘 내 마음대로 편집하기라는 이 세 개의 단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구글 계정 등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그 다음에 화면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 아이콘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기 기능은 한 번에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스마트폰을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화면이 이게 아무래도 교재가 좀 옛날 교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이런 핸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기간이 좀 오래 지난 거다 보니까 제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보면서 한 개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스마트폰 화면을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스마트폰 화면에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상태 표시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위젯과 아이콘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홈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즐겨찾기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 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계신 이 구역들에 대해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 홈 화면에 대한 변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설정을 하는 방법은 물론 설정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콘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설정 화면을 이용하게 되는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홈 화면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알림창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터치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부분에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배경 화면, 테마, 홈 화면, 잠금 화면 이 정도 부위가 저희가 스마트폰을 볼 때 나오는 화면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 지금 이렇게 5개지 한 개씩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설정 메뉴 안쪽으로 들어와서 디스플레이나 배경화면 설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 제일 빨리 들어오는 방법은 다시 빠져나가다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홈 화면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 아이콘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대한 설정은 이쪽에서 하시는 게 제일 빨리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배경화면, 테마, 위젯, 설정 이렇게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보이고 있는 홈 화면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화면을 지금 저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수 있게 더하기 버튼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다시 한번 빠져나가서 화면에 설정을 바꾸시겠다 하시면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바꾸시는 방법과 홈 화면을 길게 눌러서 나오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먼저 맨 아래쪽에 있는 메뉴 중에 배경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배경 화면 또는 바탕 화면 이렇게 부르시는 메뉴를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 배경 화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배경에 있는 그림, 사진을 변경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잠금 화면이 되겠고 이쪽에 있는 화면이
제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화면이 잠기는 부분은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홈 화면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제가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과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내 배경화면. 터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배경화면 메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위쪽 부분을 보시면 추천과 다운로드라고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천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진이나 그림들로 그 중에 추천되는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고, 이쪽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좀 더 다른 이쁜 그림을 구하고 싶다 해서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에 갤럭시 테마 같은 곳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나 그림들을 이용해서 배경화면을 꾸미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화면과 잠금 화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홈 화면에 그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5번인 것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홈 화면만 내가 선택한 이 사진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 사진을 홈 화면과 잠금 화면을 같이 사용할 것이냐, 선택한 이 사진을 잠금 화면과 홈 화면 같이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잠금 화면에만 내가 선택한 사진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물어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홈 화면에서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제가 홈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안 하고 나왔네요. 자, 방금 제가 실수를 했었죠? 이쪽 홈 화면의 설정이라는 버튼을 터치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홈 화면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해서 바꾼 사진으로 홈 화면의 배경 그림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홈 화면만, 화면의 설정, 자, 적용이 됐고 홈 버튼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배경화면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전 수업할 때 사용했던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이 한 3장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갤럭시 스토어 같은 곳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3개가 또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또 적용이 되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멋진 사진이나 그림을 직접 찍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이쪽 아래쪽에 갤러리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죠.
여기는 내가 사진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이 갤러리니까 갤러리에서 또 원하는 사진으로 선택해 주시면 그 사진으로 배경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완료를 하고 홈 화면에 네, 제가 뭐 스크린샷을 했던 화면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